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간밤에 내린 단비가, 대지에 입맞추니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기 시작하고, 또 초목들은 우미 트기 시작하니, 완연한, 봄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봄에는 여러분도 봄 기운 듬뿍 받아서 마음 한구석에 행복의 나무 한 그루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을사년 하면 어떤 이제 화 기운이 아주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생각지 않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나마 어떤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속에 작은 꿈나무를 하나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물과 불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생 여행길 19번째 시간으로 이모편 중에서 일간 임수. 임수는 이제 큰 물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주론 이모일주. 임이라는 것은 물이고 오화는 불이죠. 그래서 물과 불의 조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간 임수의 계절에 따른 변화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임수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큰 임수는 어때요? 큰 물, 우리가 대하수라고 하죠. 그리고 물상으로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큰 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큰 어떤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공기의 흐름도 수에 해당되고, 또 어떤 우주의 큰 흐름도 수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임수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늘 해왔듯이 네 글자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임수라고 하는 건 지유, 환유다. 지유, 환유. 지유, 환유. 여러분 이 네 글자로 한번 사행시를 한번 지어 보실까요? 첫 번째, 지하면 어때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임수일간들이 좀 흐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그런 면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는 어떨까요? 물 하면 유연성이 최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어때요?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돌아서 가버리는 어떤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연성, 융통성. 그래서 유연성도 뛰어나고 또 융통성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 뭘까요? 수라고 하는 것은 적응력이 아주 빠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둥근 대야에 물을 담으면은 둥근 모습이 되죠. 또 우리가 큰 수영장에 물을 담으면 어때요? 사각 모양이 또 되죠.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적응력이 아주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 사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네 번째,
같은 유인데 네 번째 유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임수일간의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유시무종. 임수일간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굳이 단점을 들으라고 하면 유시무종하다. 그래서 임수일간 하면 지유환유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또 일간 임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 이제 고서 중에 적천수에 이르기를 임수 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 큰 물로 통한다는 뜻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통하라고 하는 것은 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 큰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또 임수를 우리가 천하라고도 하죠. 천하. 천하라고 하는 건 하늘의 큰 물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큰 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작게는 어때요? 수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뭉치면 구름이 되죠. 그래서 구름이 이제 많이 모이면은 까만 먹구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비로 내리는 그런 형상을 상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의 흐름. 그 우리가 이제 작게는 그런 지구에서 일어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크게는 어떤 우주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천하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을 비유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어떤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어때요? 흐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물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흐르는 성질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일단, 흐르는 성질을 우리가 윤화라고 합니다. 윤화. 그래서 수일간대로 우리가 윤화성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 중에서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오상으로는 지에 해당된다고 했죠. 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혜지자죠. 그래서 수일간들이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수일간은 물상으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하수라고 합니다. 대하수. 큰 물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라는 것은 어떤 모든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임수일간의 성향으로는 지유 환유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유연성, 융통성이 뛰어난 사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유시무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4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수일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이모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라고 했는데 임수는 색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까만색이죠. 그 다음에 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우리가 물상으로 흑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흑마.
여러분 그 흑마를 이렇게 좀 구경하기는 어렵죠. 근데 흑마를 우리가 이 연상을 해보면 어때요? 좀 그 깜짝잡잡한 말이 어떤 이렇게 확 그 뛰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좀 역동적이면서도 좀 그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좀 그 좀 뭔가 이렇게 좀 섹시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흑마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모일주들이 좀 미인한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호수에 뭐 달을 비유할 수도 있고 있죠. 호수의 달. 그래서 이모일주들 의외로 또 이렇게 좀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온화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모하면은 이제 이렇게 물과 불이 만나서, 임수는 물이니까 아래로 흐른다고 했죠. 그리고 오화는 불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과 불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주역에서는 수화기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화기제. 수화기제라고 하는 건 물과 불이 만나서 완성된 단계. 이게 수화기제를 이루면 어떤 이루다, 성취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성된 단계를 말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어때요?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라는 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모일주들의 의외로 이렇게 기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재성, 관성이 동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부자들도 많고요. 또 그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이렇게 출세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와 기제를 이루면 만사가 형통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모일주들은 다 모든 게 부자들 다 그 재물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식 판단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사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모일주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4월 임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너무 강하면 수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약하면 그거를 재물을 다 내가 끝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모일주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와 반대로 자, 병자를 한번 볼까요? 병자는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만나는 접점이 없잖아요. 이거 영원히 못 만나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화미자라고 합니다. 수화미제. 이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화미제를 이루게 되면 어떠냐. 수화기제는 아까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죠. 근데 수화기제를 이루면 이거는 영원히 미완성 상태잖아요. 미완성. 그래서 이렇게 수화미제를 이루면 운에 따라서는 감정 기복,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아프다. 뭔가 이렇게 미제를 이루면 서로 불은 불대로 올라가 버리고 물은 밑으로 아래로 흐르면 어때요? 이거는 이렇게 좀 본인한테는 어떤 순간적으로 감정이 기복이 생길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아주 허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병자일주들은 좀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단순하게 일주만 보고 뭐 판단하기는 어렵다 항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모일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십성으로는 이모일주는 수국화, 내가 극하는 거는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정제에 해당된다. 정제. 일지에 이렇게 정제를 둔 사람은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옛날 고서에 보면 이렇게 오 중에 그 정편제가 동시에 들어있어서 이모일주들이 좀 부자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일지 정제를 둔 사람들은 일단 재복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제는 이미 정해진 재물을 말하죠. 뭐 편제는 어때요? 주인 없는 돈이죠. 어떤 하루아침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고, 그 좀 큰 돈을 노리는 거는 우리가 편제라고 하고, 정제는 이제 뭐 작지만 안정된 그런 재물.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도 여기에 해당되죠. 안정된 자산이죠. 그 다음에 봉급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도 뭐 안정된 수익이죠. 임대소득. 그래서 이렇게 일지 정제를 둔 사람은 안정을 된 재물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일지체는 처지요? 뭐 아니면 또 부친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남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처를 두고 있다는 건 일단은 처덕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처덕이 있는 거하고 처하고 회로를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처덕이 있다는 거는 좋은 처는 얻을 수 있는데 그 처하고 꼭 그 백년 해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남자는 자기 자리에 이렇게 일지는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처가 있다는 것은 남명의 입장에서 일단은 처덕은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지 처는 부친이 되겠죠.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다. 부친하고 동주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원래는 실질적으로 여명에게 관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재가 온다는 것은 어떤 남편 자리에 어떤 부모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다는 건 모친이라는 인성 학문이죠. 학문에 좀 조예가 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부친은 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재를 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처 부친을 의미하고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됐죠. 그래서 아까 남명의 경우에는 이모일주는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화는 정제잖아요. 그래서 그 착하고 성실한 철을 얻게 된다. 또 처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여명의 경우에는 관이 와야 되는데 관이 있을 자리에 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재는 없지만 재는 관이라는 건 재생관을 해주죠. 그래서 여명 후에도 좋은 남편을 얻을 수 있다. 이모일주들은 남녀 공이 배우자 덕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임수가 오화를 보면은 12운성으로는 이모 태지가 되죠. 자, 임수의 록은 해지요. 해부터 오까지 가볼까요? 록, 왕세, 병사묘, 절태지가 되죠. 태. 우리가 태, 양은 어때요? 12운성 중에서 절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체기, 이거는 우리가 준비 단계라고 했죠. 준비 단계. 그래서 일간 임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오화를 태를 본다는 것은 힘이 어때요? 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재물을 두고 있지만 이 재물을 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주변 환경을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자체로 보면 어때요? 임수일간은 돈 버는 재주는 있지만 태라는 건 어때요? 관리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 임수일간이 태를 보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태를 준 사람들은 부자는 아주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들은 아주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면 좀 의외로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태라고 하는 것은 잉태죠. 잉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작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맨이 많습니다. 아이디어맨. 그래서 이모일주들은 아이디어 뱅크다. 그래서 이렇게 이모일주들은 좀 창작력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예술성에도 소질이 있다. 예술 쪽에도 아주 그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왕 이제 12운성이 나왔으니까 12운성 그 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간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간목은 계절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목하면 지지로 가면 인이잖아요. 그래서 목하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인묘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나하고 같은 것은 인묘진, 목하고 같은 건 인묘진이잖아요. 목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인묘진은 같은 거니까 록왕새. 그 다음에 우리가 간목의 전계절은 우리가 목의 전계절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이니까 여기는 생욕대. 그 다음에 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의 다음 계절은 사음이잖아요. 그래서 병사묘.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은 계절의 반대쪽 충하는 계절은 절태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약하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거는 반대되는 계절은 우리가 절태양.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 그러면 병화의 같은 계절은 사오미죠. 사오미는 어때요? 록왕새. 그 다음에 사오미 전생이라고 그랬죠. 여름 전에는 봄이잖아요. 그럼 봄은 생육대. 그 다음에 여름 다음 계절은 가을이죠. 그래서 신유술은 병사묘. 그 다음에 병화 여름의 반대 계절은 해자축이잖아요. 그래서 해자축은 절태양.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력으로도 얼마든지 12운성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무토는 병화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경금을 한번 보시죠. 경금하고 같은 것은 신유술은 록왕새. 그 다음에 신유술 전계절은 봄이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은 사오미는 생욕대.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은 병사며 후병. 전생 후병. 그 다음에 충되는 계절은 절태양.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임수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임수하고 같은 계절은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은 록왕새. 나하고 같은 거는 록왕새.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는 사오미는 절태양. 그 다음에 겨울 전은 가을이잖아요. 그 신유술은 전생욕대. 그 다음에 후병, 임묘지는 병사묘.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 방법이 훨씬 쉽고 나중에 응용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더 적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단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운성은 양간과 음간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양간하고 음간이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12운세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생사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욕이면은 음간은 욕 보면 병나. 그러면 병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면은 축구선수 대세, 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면은 묘는 양쪽에 있다. 양지가 된다. 요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양간이 녹이면은 음간은 왕이요.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요 6가지만 알면 여러분이 찾기가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2운성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같은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찾는 방법이 있었고, 또 계절로 찾는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간일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간이 병이다. 그러면 병화는 여름이잖아. 그래서 사오미는 어쨌든 노광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해자축은 절태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 전께지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전생, 이 묘지는 생육대가 된다. 그 다음에 후병, 여름 다음 계절은 가을이니까 이건 병사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추측을 해보면 의외로 찾기가 쉬워진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이제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은 이제 임오일주는 지장간에 왕지는 어때고 그 자기 기운만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화의 봉기는 정화죠. 우리가 정기라고도 하고 봉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운 똑같은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자도 마찬가지죠. 자 안에는 자기 봉기 개 그리고 임수 이렇게 자기 기운만 들어있잖아요. 유도 마찬가지죠. 신금, 자기 봉기 신금하고 경금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묘는 어때요? 자기 기운, 그 다음에 간목이 들어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화 안에는 기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왜 기토가 들어있느냐? 이게 정병이라는 건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 어때요? 폭발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화기를 설해주는 기토, 화생토 오면 화기가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토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모일주 안에는 이렇게 병기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왕지는 자기 기운으로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오화만 이렇게 기토가 중간에 들어있다. 그래서 임수가 오화를 보면은 수국화, 이거 정제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편제, 정제 편제의 재성. 그 다음에 기토는 관성이죠. 토국수 나를 극한 거니까 관성이잖아요. 이렇게 관성. 그래서 이 오중에는 재관이 이렇게 독립한다고 그래서 재하고 관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옛날에 고서에는 농마동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오중에는 이렇게 정관도 들어있고 정제도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 재성, 정, 병이 오화를 보면 이건 녹이고 이건 왕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노광으로 들어있다는 건 어때요? 재성이 노광이다. 이거는 돈 버는 재주는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재성이 노광이니까 어때요? 능력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버는 재주를 갖고 있다. 부자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식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은 이모일주는 재가 로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그 다음에 재성은 어때요? 처도 되고 그 다음에 부친도 되고 뭐 심호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모일주들은 처도 능력이 있고 부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시어머니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성, 기토가 오화를 보면은 기는 정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기토가 정화가 오화를 보면 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관성이 록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능력자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리고 관성은 그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이 현달한 자식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고위직으로 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똑똑하기는 한데 똑똑하다고 해서 꼭 서울대학교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이 또 어때요? 너무 똑똑하다 보면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다른 데서 스카우트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이렇게 좀 물론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태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100% 이렇게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생긴다. 절퇴라고는 어때요?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절이라는 건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 태라고 하는 것은 잉태하는 그 순간이니까 아주 약한 상태잖아요. 절퇴양 그 자체가 어떤 우리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12운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퇴양에 들어있을 때는 어떤 우리가 활동보다는 준비 단계.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모일주의 특성으로는 첫 번째, 이모일주는 수화기제라고 그랬죠? 만사형통.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모일주는 좀 민첩하고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모일주들이 똑똑하고 창작력이 아주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모일주들은 아까도 미남 미녀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 문제에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성 문제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모일주는 수화 기제를 이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 다음에 좀 이모일주들이 민첩하고 좀 활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또 이모일주들은 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작력, 아이디어맨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똑하고 좀 창작력이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이모일주들은 이성관계가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이모일주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 이 지지가 5라는 것은 여름이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차오미 여름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 임수가 너무 약하면 어때요? 증발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이 필요하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 해주는 그 생을 해주는 그런 오행이죠. 그래서 경금, 신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름이니 화기가 이렇게 강할 때는 물로 이렇게 끄기보다는 어쩐 토로 이렇게 열기를 이렇게 좀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토가 필요한데 토 중에서도 같은 양토보다는 음토가 낫겠죠. 그래서 축토나 진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무슨 오행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이제 사주 원국이 조금은 이렇게 좀 열쇠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물과 불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개미 일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보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항시 그 유튜브 창에 여헌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모일주를 쳐야 제 영상이 나옵니다. 제 영상은 찾기도 어렵고 참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헌의 이모일주를 치면 이 영상이 다시 나온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복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창에다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